천상의 세계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유럽의 지붕, 알프스를 대표하는 3대 미봉.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산, 융프라우.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알프스의 꽃, 마터호른. 3대 미봉을 찾아가는 길에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들. 웅장한 빙하가 주는 벅찬 감동. 녹아내리는 만년설과 온난화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얼음 동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알프스의 동물들. 조용한 알프스 시골 마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요들송과 민속음악이 어우러진 축제가 열린다. 만년설과 빙하가 빚어낸 장엄한 풍광을 찾아 아름다운 유럽의 지붕 알프스로 떠나보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3시간을 날아 뮌헨에 도착. 다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 스위스 아펜첼에 도착했다. 스위스 동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아펜첼은 푸른 언덕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목가적인 풍경이 특징인 가장 스위스다운 스위스라 불리는 곳이다. 목축업과 치즈로 유명한 이 마을에선 스위스 3대 명품 치즈로 손꼽히는 아펜첼러가 만들어진다. 오, 안 돼. 오, 오지 마, 오지 마. 이 지역은 작지만 스위스 전통 생활 양식이 잘 보존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웬 연주회를 하는 걸까? 차량 통행이 금지된 마을의 중심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알고 보니 아펜첼 컨트리 페스티벌이라는 스위스 민속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단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스위스 남부 체네겐에서 온 악대가 연주하고 있다. 흥이 한참 오른 3인조 밴드 연주에 맞춰 관광객들도 하나가 된다. 클라리넷과 아코디언으로 스위스 민속음악이 흥겹게 이어진다.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아펜첼은 치즈 외에도 소시지가 유명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들어 살짝 삶은 소시지, 지드 부어스트는 부드러운 식감에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난다. 빵과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카페 안에서 수준 높은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온다.
갑자기 연주자가 요들송을 부른다. 누군가 요들송을 선창하자 광장에서도 여기저기서 화음을 맞춰 요들 합창이 시작된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아펜첼의 유명 간식인 비버를 판매하는 상점이 모여 들어가 봤다. 비버는 수백 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생강빵이다. In the east part from Switzerland, they have Biber. It's typical in this area. Very popular here in Appenzell, yes. 어떤 맛일까? 겉은 딱딱해 보이는데 속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자의 흥이 최고조에 달하고 관광객도 함께 음악에 취한다.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 모리셔스 성당. 일요일 아침, 미사가 한창이다. 알프스 지역답게 미사 중에 알프호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알프호른 연주에 이어 와일드 키르칠리 요들 클럽의 요들송 합창이 이어진다. 요들송 미사도 아펜첼 민속음악 축제 행사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참석했다. We don't often go to church, but it was a very, very impressive ceremony, and we liked it very much. It was emotional. 스위스 속의 스위스, 아펜첼을 뒤로하고 루체른으로 향했다. 중부 스위스의 관문인 루체른은 아름다운 호수와 알프스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여행객이 넘쳐나는 곳이다. 루체른 시내를 흐르는 로이스강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카펠교. 루체른의 상징 카펠교의 영어식 발음은 체플브리지. 문자 그대로 예배당 다리라는 뜻으로 근처 성 베드로 예배당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1993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재건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펠교에서 기차역을 지나 선착장으로 가는 길. 멀리 알프스의 필라투스 산이 보인다. 루체른에서는 리기산과 필라투스 산을 가봐야 한다는데 나는 필라투스를 선택했다. 골든 라운드 트립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골든 라운드 트립은 루체른에서 필라투스에 유람선, 산악열차, 케이블카, 곤돌라,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여행 코스다. 같은 여행 티켓으로 정반대 방향의 여행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 유람선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멀리 필라투스가 구름에 가려 있다. 유람선은 호숫가 이곳저곳 마을을 들르며 관광객을 내려주고 다시 태운다. 드디어 톱니바퀴 산악열차역이 있는 알프나우 슈타트에 도착했다. 이 톱니바퀴 열차는 1889년에 개통됐는데 최대 48도의 경사도를 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다. 정상까지 이동 시간은 약 40분이 걸린다. 이 열차는 여름철에만 운행한다. 새빨간 불을 뿜는 저기 젖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것은 지역 속에 솟아있는 곳 보고 가자 보고 가자. 드디어 필라투스 쿨룸 전망대에 도착했다. 필라투스는 여러 봉우리로 연결된 산궤의 이름인데 최고봉은 해발 2132m다. 필라투스 쿨룸 호텔 바로 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오베르하우프트 전망대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는 잠깐 사이에 구름이 밀려온다. 구름 때문에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천상에 오른 느낌이다. 날씨가 좋으면 알프스 산맥의 융프라우, 아이거, 매니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검은 숲까지 보인다고 한다. 산으로 올라가는 전차 타고 누구든지 올라가네. 흐르는 저연기는 손짓을 하네. 올라오라. 구름이 거치는 것 같아 바로 옆 봉우리 에젤 전망대로 가보기로 했다. 저기 저 산에 가자 가자. 저기 저 산에 꾸니꾸니꾸니꾸라 꾸니꾸니꾸니꾸라. 누구나 타는 꾸니꾸니꾸니꾸라. 가자 가자. 저기 저 산에 오베르하우프트 전망대 가는 길보다는 더 가팔라서 힘이 든다. 꾸니꾸니꾸니꾸라 꾸니꾸니꾸니꾸라. 누구나 타는 꾸니꾸니꾸니꾸라. 구름이 만들어낸 변화무쌍한 풍경. 발 아래 내려다 보이던 경치는 사라지고 원앙 소리만 아스라이 들린다.
필라투스는 중세 시대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일명 용의 산이라고 한다. 필라투스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한 로마의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사후에 영혼으로 떠돌다가 이 산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As I said, Pilatus is like basically what heaven has been described for many in many religions. So you basically come here in the clouds. You can see down from here. Like you're basically the landscape is like in heaven. Yeah, so pictures. And what I liked the most about this place was the cogwheel with this much of steep that comes up,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here stands out among the other mountains in the area. 구름이 만든 풍경에 전설이 더해져 오랫동안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다. 내려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다. 케이블카에서 곤돌라로 갈아타고 크리엔스까지 가서 필라투스 여정을 마무리한다. 융프라우를 보기 위해 인터라켄으로 이동했다. 인터라켄에서 그린델발트 가는 기차를 탔다. 그린델발트에서 클라인의 샤이덱역까지 가는 기차를 갈아탔다. 이 열차는 창문이 넓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해발 2061m의 클라인의 샤이덱역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다시 산악열차를 갈아타고 융프라우 요흐역까지 간다.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가 펼쳐진다. 멋진 경치를 보기에는 오른쪽 좌석이 유리한 것 같다. 아이거 글래처역에서부터는 아이거와 매니산을 뚫은 터널을 지나간다. 한참을 달려 해발 3160m에 위치한 아이스메르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약 5분간 정차한다. 이유가 뭘까? 아이슈미어 빙하의 전망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본 빙하의 모습. 비록 창문 밖으로 본 것이지만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
융프라우 요흐역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빙하를 직접 보기 위해 빙하지대로 나가봤다. 끝없이 펼쳐진 알레치 빙하가 보인다. 감격스럽다.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빙하지대 입구 쪽에는 여름철 운영하는 놀이공원이 있다. 짚라인과 눈썰 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알레치 빙하 위를 날아가는 짚라인은 길이가 무려 250m라고 한다. 알레치 빙하 쪽으로 난 산책길을 따라 빙하 위를 걸어가 볼 수 있다. 왼쪽에 매니산이 보인다. 뒤쪽을 보니 스핑크스 전망대 왼쪽 뒤로 융프라우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린델발트에서 같은 기차를 타고 동행한 한국인 모녀가 짚라인에 도전한다고 해서 지켜봤다. 국내 여행은 2년 동안 좀 다녔었는데 국내와 다른 또 느낌의 여행을 해서 되게 좋았고 광활한 느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랑 구름이랑. 마침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네. 지금 시간이 둘 다 이렇게 나서 올 수 있었습니다. 빙하지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7m를 올라가면 스핑크스 전망대에 도착한다. 계단을 올라가자 창문 밖으로 융프라우의 모습이 보인다. 융프라우는 글자의 의미가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 쉽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데 오늘은 맑게 갠 날씨 덕에 아름다운 융프라우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봉우리 아래쪽 넓은 지대가 융프라우 고원지대다. 이곳은 스위스 깃발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고 한다. He sat with his arms around her until the night was gone. And here's the way they carried on. He said, dear, I think you're just as sweet as you can be. You're like a cake of sweet Swiss chocolate to me. She said, oh, my loving, when you talk, I can't resist. I hope you're steady as a Swiss watch ticking on your wrist. He said, how I yearn for you and burn for you. I do, oh, lady, I would swear it on. 융프라우의 반대쪽에 매니 봉우리가 보인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짚라인과 썰매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깨알 만큼 작게 보인다. (6만 년) 동안 만년설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알레치 빙하. 면적이 축구장 12,000개의 크기와 맞먹는 규모로 23km 이상 뻗어 있다. 매니산에 쌓인 만년설이 군데군데 녹고 있다.
한여름 유럽에 불어닥친 폭염이 이곳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산악열차를 타고 아이거 글래처역까지 내려갔다. 해발 2320m 아이거 글래처역에 내려 융프라우 산봉이 보이는 곳으로 가까이 가봤다.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마치 장마철 계곡 물소리 같다.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빙하라지만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녹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년설이 녹고 있는 계곡에서 아이벡스 한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곳 아이벡스에게 인간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하산할 때는 그린델발트역까지 바로 내려가는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탔다. 2020년 12월에 개통된 이 케이블카는 그린델발트역까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른 아침, 알프스의 숨은 진주라 불리는 곳을 찾아 나섰다. 슈테엘베르크의 슐트오른역.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김멜발트를 경유해 뮤렌까지 간다. 케이블카 창문 밖으로 작은 마을이 보인다. 해발 1638m 산간지대에 자리한 인구 5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뮤렌. 융프라우, 웬히, 아이거. 세 개의 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언제부턴가 알프스의 숨은 진주란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나도 전망 좋은 벤치를 발견해 한껏 호사를 누려본다. 맑은 날 융프라우 산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행운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샘솟는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국경을 넘어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으로 향했다. 전 세계 산악 여행자들의 성지로 통하는 샤모니 몽블랑.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이 되면 전 세계 산악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도시 중심에 두 사람의 동상이 보인다. 1786년 몽블랑을 최초로 등정한 자크 발마와 몽블랑 등정 루트를 찾기 위해 엄청난 상금을 걸고 지원했던 소슈르의 동상이다. 자크 발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몽블랑이 있다. 뒤늦게 발마와 같이 등정에 참여했던 파카르가 최초 등정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몽블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에기유 뒤미디 전망대를 가기 위해 케이블카역을 찾았다. 전망대까지 왕복 요금은 성인 1인당 69유로다. 8시 50분에 출발하는 22번 케이블카를 탔다. 관광객이 많아 표에 객실 번호를 지정해 탑승 인원을 조절한다. 해발 3,842m의 에기유 디미디 전망대까지 케이블카로 약 20분이 걸린다. 밖의 경치를 보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도착한다. 가장 먼저 찾아본 곳은 몽블랑. 대체 어느 봉우리가 몽블랑인지 한참 찾았다. 몽블랑은 흰 산이란 뜻으로 봉우리가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멀리 스위스의 마터호른도 보이고 아이거 마테오른과 더불어 알프스 3대 북벽으로 유명한 그랑드 조라스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비롭다. I really love this place because it's very high and I love mountains. I like the view. There is maybe a bit too much tourists, but yeah, I like to be there also to ski. I would like to hike on the top of the Mont Blanc. 꿈속 같은 느낌에서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찔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Here we are in Aiguille du Midi. It's opened in 1955. 5 years of build this cable car. Okay. This is a famous place because in 20 minutes you come from Chamonix and you can touch the high mountain. So many routes beginning here with the famous Aiguille du Midi ride.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등반객들의 진지한 움직임을 숨지기고 바라보며 그들의 등반을 마음속으로 응원해본다. 알프스의 3대 미봉으로 불리는 마터호른을 프랑스 몽블랑과 함께 보다니 내게 행운이 겹쳤다. 함께 다니는 세대의 케이블카는 이탈리아에서 건너오는 것이란다. 감동적이었던 몽블랑을 뒤로하고 어른 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빙하 메르드 글라스를 보러 가기로 했다. 몽탕베르역으로 가기 위해 산악열차를 탔다. (1910년) 개통한 산악열차를 타고 20분간 올라가면 몽탕베르역에 도착한다.
메르드글라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산에서 흘러내린 돌과 자갈로 덮여 있어 여느 빙하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인다. In terms of thickness, down there are still 40 meters of ice and up to 200 meters in the last turn over there. So this is still an impressive glacier, but this glacier is confronted to the global warming. First, the front of the glacier is retreating. We lose between 20 and 40 meters a year. 매년 빙하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느껴지지는 않는다. 아래쪽에 빙하를 뚫어 만들어 놓은 얼음 동굴을 가보기로 했다. (2018년) 빙하가 있던 높이다. 불과 4년 전인데 그 사이에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아버렸다는 게 충격적이다. 올해 8월 중반까지만 벌써 7m나 줄었다고 한다. 실제 빙하를 뚫어 만든 얼음 동굴. 빙하의 심장에 깊숙이 들어온 듯하다. 생각보다 동굴이 깊어 놀랐다. 곳곳에 얼음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고 관광객의 사진 촬영을 위해 얼음 의자도 만들어 놓았다. 인상적인 것은 이곳 빙하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마치 박물관처럼 전시해 놓은 것이다. 예전의 빙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설명해 놓은 자료를 빙하 동굴 속에서 직접 보게 하니 이토록 효과 있는 상교육이 또 있을까? 빙하의 길이가 짧아져 결국 40-50년 후에는 메르드글라스 빙하가 사라질 거라는 빙하학자의 말이 얼음 동굴을 나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 알프스의 꽃이라 불리는 마터호른과 체어마트다. 체어마트는 화석연료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 전기차와 마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관광객들은 체어마트에서 약 5km 떨어진 타슈에 주차하고 셔틀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섰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민속 음악 공연이 한창이다. 매년 8월 체어마트에서는 다양한 스위스 민속 클럽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I didn't know until, like I mentioned before, we were hiking up the mountains and then came down to go back to our apartment and walked through here. We're like, oh, we got to come back. So we showered and everything, came back here and have been hanging out here for the past couple hours. And it's been great. It's been really cool. Definitely would recommend it. 체어마트 민속 축제는 이 지역 여름 최대의 문화 행사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차 없는 체어마트 시내를 통과하는 시가 행진이다.
시가 행진이 끝나자 거리는 평온을 되찾았다. 전기차 택시를 타고 시내를 관통해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가보기로 했다. 체험마트에서 마터호른에 가기 위한 트레킹 루트는 매우 다양하다. 시내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터호른 봉우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매력적인 곳이다. 나는 산악열차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산악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리 뾰족한 산이 보인다. 마터호른이다. 맞은편에 앉은 독일 할아버지는 연신 셔터를 눌러댄다. 필름을 갈아 끼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아슬아한 기억 속에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밀려온다. 잠시 추억에 잠겨 있다 보니 기차는 어느덧 해발 3089m 고르너그라트역에 도착했다. 전망대에 와보니 마터호른을 이만큼 더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다. 모두들 인생샷 한 컷씩 남기느라 분주하다. 웅장한 봉우리들 사이로 골짜기마다 빙하가 보이고 그 봉우리들 사이에 잘생긴 삼각형의 봉우리 마터호른이 늠름하게 서 있다. 해발 3089m에서부터 자전거로 내려가다니 어떤 기분일까 도무지 짐작이 되질 않는다. 내려갈 때는 산악열차를 이용하는 대신 아름다운 마터호른의 경치를 감상하며 다음 역까지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많다. 트레킹을 위한 이정표도 보인다. 아니, 내가 뭘 본 것인가?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다. 놀랍다. 걸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다. Oh, it's really beautiful, and today it's a marvelous day. No cloud, the scenery, the glacier, everything is really and marvelous. We meet very nice people as well. Yes, you. Yes, we meet a lot of walkers there. Really? Yes, yes. Ich bin echte Jodlerin, mir liegt nur's Jodeln in mein Sinn. 올라오는 길에는 오른쪽으로 보이는 설산들과 고르너그라트 빙하가 압권이다. 마터호른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산악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가파른 지하 토니바퀴 열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순회가 전망대.
해발 2288m 순회가 전망대에서 마터호른을 즐기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하다. 야외 뷔페바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 있게 감상하는 것도 좋고, 곤돌라를 타고 넘어가 5대 호숫길을 트레킹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순회가 전망대에서 뒤편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호수가 나오는데 라이제 호수다. 순회가는 남녀노소 온 가족에게 색다른 매력을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야외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이번 여행은 알프스 3대 미봉을 만나보고 알프스의 축제를 경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마터호른을 떠나 알프스의 숨겨진 보석을 찾아 이탈리아 돌로미티로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